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주식 종목 중에서 저번에는 빈그룹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산그룹, MSN 마산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산그룹은 그리고 1년에 그 이슈들이 많이 돼 있었죠. 빈그룹과 마찬가지로 빈그룹과 함께 그 언론들에게 많이 입에 오르던 그 종목을 꼽으라면은 역시 빈그룹과 마산그룹이 될 것입니다. 마산그룹은 저 역시도 초기에 빈그룹에 투자했을 당시에 함께 투자했던 종목으로서 저 역시도 상당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할 만한 그 마산에 대한 내용을 함께 그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산그룹은 제가 빈그룹을 투자할 당시 약 한 2017년 4월에서 5월경부터 5월경일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마산그룹에 투자를 했고요. 당시에는 그런 몇 가지 마산그룹이 마음에 드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품기업이라는 것과, 그리고 마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마산 뉴트리 사이언스, 그리고 마산 컨슈머, 그리고 마산 리소스, 이 세 가지의 광범위한 곳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베트남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 쌀국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쌀국수에는 무슨 고기가 들어가죠? 맞습니다. 쌀국수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그 돼지고기가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국의 돼지를 사료도 공급하고, 그리고 돼지 고기까지 그렇게 생산한 축산업 쪽과, 그리고 소비재, 뭐 예를 들어서 친수라고 해서 그 생선, 우리나라로 치면 그 뭐죠? 생선 소스? 이런 것들을 좀 베트남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고추장 마냥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마산 컨슈머가 그것과 더불어서 라면이라든지 각종 면류, 그리고 이런 종류 식품 쪽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컸습니다. 그 마산 리소스가 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산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북부 지역에 누이파워라는 텅스텐 광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2017년 6월 5월경에 당시에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 희귀 광물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때 분쟁 광물과 희귀 광물,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의 그런 자원, 공해 발생,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그 생산 물량을 조절하고 공급을 조절하는 이제 중국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슈를 충분히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텅스텐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브라질하고 2, 3위를 다투는 그런 생산 대국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텅스텐은 그 녹는 점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쓰이고, 그 위성 발사할 때 미사일 탄두 부분에 텅스텐 재질로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절삭공구, 그런 건설에 쓰이는 각종 그런 절삭공구들의 텅스텐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텅스텐은 4차 산업과도 매우 연관성이 높은 광물이거든요. 자동차에도 또 많이 쓰이고, 자동차에 있는 그 내연기관들, 그 내연기관들의 재질이 모두 텅스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은 텅스텐으로 합금이 돼 있고요. 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 텅스텐의 중요성이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봤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프리카에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쟁 광물이 왜 분쟁 광물이겠어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런 노동력을 아이들까지 착취하고, 그래서 일반 부녀자들까지 착취할 정도로 그런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분쟁 광물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분쟁 광물을 제한적으로 공급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아프리카의 그런 지역들에 수출되는 텅스텐 물량을 각 그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받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물량을 받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무슨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제재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성격인데, 어쨌든 그런 나라에, 그런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의 광물, 분쟁 광물을, 그런 희귀 광물을 받지 않는 조약을 맺었어요. 전 세계들이. 그래서 공급의 물량의 제한이 있으니 가격이 좀 오를 수 있을 거다. 수요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투자를 했고, 그 결과 그 해에 그 12월 정도까지, 그리고 1월 다음에 1월, 2월까지, 3월까지는 이 텅스텐의 덕을 많이 봤어요. 그 당시에 마산 누트리사이언스나 마산 누트리사이언스와 마산 컨슈머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익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산 텅스텐 가격이, 광물이 40% 정도 올라서 그걸로 인해서 기업 전체 이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 한 3월, 4월 이 정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베트남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10만 동 좀 넘게 올라갔다가 그 한 8만 동, 9만 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시 소폭 내려앉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저는 매도를 했는데, 그 매도를 할 때만 해도 마산의 저력을 좀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때 텅스텐 가격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돼지 사료, 돼지 생산, 그런 어떤 뉴트리 사이언스의 매출이 돼지고기도 그렇고 돼지 사료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직접 현지에 와서 시장이나 이런 소비 시장을 둘러보니, 굳이 마산이 이제 그게 이제 청결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앞세워서 좀 가격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봤더니, 그러니까 일부 부유층들을 제외하고는 그 일반적으로 고기나 야채들은, 물론 야채나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마트에서 구매하고, 뭐 육류도 마찬가지로 마트에서 구매하고, 좀 청결한 음식, 그리고 안전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옛날과 비슷한 겁니다. 마트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처럼 그때 이제 시장에서 대부분 저렴하게 고기를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산이 이제 그 돼지고기나 사료도 그렇고, 또 돼지고기는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수출도 웬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경쟁자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돼지고기는 좀 전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칠리 소스가, 그리고 칠리 소스와 그리고 생선 소스, 피쉬 소스를 좀 그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게 마산 컨슈머인데, 이 마산 컨슈머 역시도 그렇게 딱히 이제 메리트를 갖고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오직 마산 리소스만이 이제 독주하는 양상이 한 1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산의 저력을 믿지만, 그때 그나마 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 중에서는 그래도 마산이 좀 가장 약했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산을 그때 처분을 했었죠. 지금 보니까 그 마산의 입장에서 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 있었던 빈그룹과, 그리고 빈그룹의 빈커머스가 비마트와 비마트 플러스 비네코가 마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요거를 마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 마산 주식 보셨어요? 오늘 마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엄청 떨어졌어요. 거의 오늘 하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마산이 많이 주가가 곤두박질을 쳤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마산은 현재 지금 경영 능력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돼지열병에 대해서 분명히 많이 폐사를 했었을 거다,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다, 언론에 보도만 안 됐을 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업 손실이 꽤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네요. 그 마산그룹이 그 돼지열병 때문에 폐사를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제가 볼 때는 그 소식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대폭 하락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 마산그룹의 우멘당꽝인가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참 후의 일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비네코도 우리 손으로 마산으로 합병이 됐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비네코와 마산 그 뉴트리 사이언스를 합병해서 뭐 농축업을 많이 양성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 세월에 그게 될까요?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아직까지도 마산은 프로파간다에 좀 젖어 있는 것 같고, 좀 불안해요. 지금 확실히 시장이 제가 얘기한 대로 마산이 그 빅 커머스를 인수받았다고 해서 시장은 절대로 이걸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산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산이 경영력을 많이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지금 솔직히 좀 마산 자체적으로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판에 그 마산 이 빈커머스까지 떠안게 되면은 기업 경영 능력이 과연 얼마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산은 좀 당분간 좀 또 힘들 것 같아요. 그 빈그룹도 지금은 아직 버티고 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죠, 추세는. 근데 제가 볼 때도 앞으로 당분간은 좀 떨어지는 하강기로 좀 접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볼 때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마산이나 빈그룹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한번 이런 주식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 이것들을 보시면서 그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마산 CEO가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앞세워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시고요.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모습이 보인다, 혹은 그런 조짐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투자를 고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큰 변화가 이 두 기업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결단, 예를 들어서 뭐 대지 사업을 뭐 전면 철수하겠다라든지 뭐 어떤 외부적인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뉴스에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SK그룹이 많은 금액을 그 마산과 빈그룹에 투자한 걸로 알고 계시죠? 그 마산에 투자한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예, 그 금액이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로를 삼으세요. 그 유명한 그 SK 대기업도 이렇게 투자해서 반토막이 났는데, 그 날고기는 SK가 여러분들은 그나마 낫다고 위로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산에 투자했던 SK가 지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마산그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은 프로파간다에는 더는 그 프로파간다에 혹해서, 그리고 혹은 너무 저점이다, 너무 떨어져서 지금 투자하면은 오를 일만 남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큰 어떤 변화가 느껴질 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산그룹은 저도 한때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애착이 있고, 정말로 많이 빈그룹만큼 많이 봐왔던 주식으로서 텅스텐 광산은 정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산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는 몇 가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중국이 미국이 이제 중국의 제재를 푼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마산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국이 그런 어떤 텅스텐이나 그런 광물들을 그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 희귀광물의 가격도 오를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고 있는 대지 사료나 대지 부분이 크게 어떤 다른 분야로 또
더 크게 확장을 하는, 그러니까 돼지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유명한 그 우유라든지 뭐 이런 걸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다양하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들, 소비재로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과 어떤 M&A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협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뉴스? 그거 외에 뭐 여타 식품 회사가 그렇듯이 자사의 어떤 신제품 출시 그리고 신제품이 히트를 쳤을 때의 반응 뭐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은 마산에 대한 정답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지금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시기 같아요. 특히나 뭐 돼지 때문에 저는 이제 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오늘 시장 반응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돼지 열병의 피해가. 그래서 많이 폐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산은 혹시라도 투자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기회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쁜 주식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큰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실 때 하는 게 좋은 타이밍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직까지는 글쎄요, 좀 더 하락의 추세가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시장 그게 빨리 회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주, 글쎄요, 다음 주 정도면은 반전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뭐, 오늘은 마산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마산그룹의 어떤 광물이나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의 경험에 비춰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1년의 과정에서 있었던 빈그룹과 빈그룹의 빈커머스와 마산의 그런 병합, 그걸로 인해서 그걸 보는 주위에서의 시장의 반응을 마산의 입장에서 논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뭐 어떤 주식이 좋냐 뭐 이런 것들은 본인만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들의 생각 중에서 제 의견을 듣고 싶거나 그리고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보고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이 여러분한테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